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물권 법정주의부터 좀 해봅시다. 아까 제가 계약법을 관통하는 맥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그리고 물권법을 쭉 관통하는 맥이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랬는데, 일단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문이 185조인데요. 합격서 57페이지. 그다음 기본서는 203페이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85조 조문 쳐졌죠. 일단 칠판 보셔도 되고, 그다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권은 읽어봅시다. 시작. 물권은, 다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다시 볼까요? 아까 민법상의 물권 몇 가지 따르죠? 8가지. 그리고 특별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그리고 관습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이외에 새로운 종의 물권 만들어내지 말고 내용도 다르게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물권은 읽어봅시다. 시작.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물권 창설의 근거, 물권을 창설시킬 수 있는 근거는 딱 두 가지 뿐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뭐죠? 법률하고 관습법. 법률하고 관습법.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는 물권을 창설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까 물권의 중요한 특질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배타성과 절대성. 그러니까 물권에 이런 중요한 특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이외에 새로운 종의 물권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물권 질서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물권을 창설시킬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뿐인데,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법률하고 관습법. 다만 이때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해서요. 이건 국회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것만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뭐냐면 이름이 법률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민법 법률이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그 법 이름에 법률자가 들어가 있는 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법 이름에 법률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되고, 법률 밑단계에 있는 게 명령, 규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절대 물권을 창설시킬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만 물권 창설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도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되기는 되는데, 얘는 보충적 효력이라고 해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이 있으면 그에 먼저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만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라고도 말합니다. 관습법의 무슨 효력? 보충적 효력.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건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아까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마라 이거죠. 이게 아까 법에서 인정해 놓은 물권 이외에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어내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종류강제라는 겁니다. 종류강제. 새로운 종류의 물권 만들어내지 마. 이게 종류강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종류마다 내용도 다 정해놨어요.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대상은 오로지 물건에 한한다 라고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소유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라고 정해놨어요. 그럼 전세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류도 정해놨지만 법에서 내용도 다 정해놨으니까 내용도 다르게 특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만 강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모두 강제가 된다. 내용도 강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 2번 내용을 특히 잘 기억합니다. 이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플러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그러니까 모두 강제가 되고 종류도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종류만 강제가 되고 당사자가 내용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면 OX, X. 그래서 플러스를 강조드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종류 강제 플러스 내용 강제. 그러니까 모두 강제가 되고 종류도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85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물권은 읽어봅시다. 시작. 물권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거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물권 관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강행 규정. 그러면 이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하는 특약은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시험용으로 조금 하나 외우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거 세 번째 내용 객관식에서 잘 나옵니다. 일단 그 어떤 부분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도 외우는 것도 필요하죠. 여기는 좀 외우고 넘어갑시다. 먼저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라고 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일단 읽어봅시다. 이게 분묘기지권 그리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각각 지상권 제도할 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우리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2번이 중요합니다. 관습법상의 물건 아닌 거. 자, 일단 이게 네 가지인데요. 온, 사, 근미예요. 온, 사, 근미 이렇게 외웁시다. 온은 뭘까요? 온천권. 그러니까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아니다. 그 다음 사도 통행권이에요. 사도라는 건 개인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도로 통행권이고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장이 오래됐다고 해서 물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공원 이용권도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아니고. 그 다음 여기는 이게 뭐죠?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건 뭐냐면 요 건물 사기는 샀다는 겁니다. 대금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상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꼭 해야 돼요? 등기를 꼭 해야 돼요.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 소유자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건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습법상의 물건 아닌 거 네 가지가 온, 사, 근, 미라는 겁니다. 온은 뭐죠?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22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금방 풀 수 있겠죠? 자, 먼저 22번 가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물건 법정주의가 몇 조죠? 185조.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 밑에 법률은 아까 어떤 법률이라고 그랬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것만 물건 창설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갑시다.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아까 소유권의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가 뭐 있었죠?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수익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소유권이 법에서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사용 수익 권능을 포기를 하게 되면 딸랑 처분 권능만 남은 소유권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건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건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즉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만 딸랑 남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OX, O.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이건 근린공원 이용권이죠. 근린공원 이용권이니까 이건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아니고 그 다음 5번 온천권이니까 해도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아니다. 이건 별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서 간단하게 처리하자 이겁니다. 관습법상의 물건 아닌 거 네 가지 뭐죠? 온, 사, 근, 미.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미등기 매수인.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오늘 물권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이건 그 칠판을 좀 보시고 얘는 왜 만든 제도이며 시험에 왜 중요한지를 좀 잘 알고 풀어봅시다.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 그럼 이게 물권은 특정한 사람만 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소유권을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면
그 특정한 사람만 나의 물건을 침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채권은 특정한 사람만 침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람만.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이 돈을 주지 않아야만 갑의 채권이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침해도 모든 사람이 다 물건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예를 하나 간단하게 그려놓고 갈까요?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고 갑의 땅 위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갑의 땅 위에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중 어느 한 사람인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갑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어야만 갑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준 제도가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물권적 청구권 하면 항상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침해. 물건에 대한 뭐가 생겼을 때 침해. 하여튼 무조건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반드시 이게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건에 대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한 번 더 물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에 염려가 있는 때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먼저 그 물건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건의 반환. 그다음 방해하고 있을 때 방해를 없애달라. 방해 제거 청구. 방해를 미리 막아달라. 방해 예방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 겁니다. 다만 시험에 조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의의 경우 이 물권적 청구권 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 제가 특별히 염려에다가 색깔을 칠해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권리들은 현실적인 침해가 생겼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당할 뭐가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침해당할 뭐만 있어도 염려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방해 예방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방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는 어떤 권리 행사하는 걸까요? 침해가 생겼을 때는 반환 청구를 하거나 방해 제거 청구를 하면 되고 방해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어떤 권리 행사하는 거죠? 방해 예방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럼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거 당연히 맞죠. 아까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으로 갑의 땅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어야만 갑의 소유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게 의미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무엇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그림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부종하는 권리이다. OX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부종하는 권리. 부종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종한다는 게 함께 따라다니는 권리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다니는 권리. 부종하는 권리다. OX. O. 자, 이것도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한번 볼까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정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철거 청구권도 정한테 함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해 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니까 항상 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요. 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넘어갔으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당연히 이 철거 청구권도 함께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뭐 하는 권리다? 부종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얘는 모든 사례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세 가지가 잘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 세 가지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을 것. 다시,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을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침해한 사실, 침해라는 염려라는 사실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침해한 사람의 고의 과실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좀 전에 아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요놈 때문에 걔를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 필요 없다. 그 다음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 필요하다.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침해한 사람의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냐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일 것. 다시,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여기다가 그 침해된 물건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침해된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지상권이 침해됐다. 침해된 지상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전세권이 침해됐다. 침해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는 누구라고요?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자, 상대방 갑시다. 상대방 누구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다시, 상대방 누구라고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누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현재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지배라는 단어도 동그라미 해봐요. 지배 동그라미 하고, 그 지배에다가 이건 그 방해 상태를 지배한다는 건 물건을 점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지배한다는 게 바로 물건을 점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펜을 놓으시고,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권의 청구권은 제가 합격서 만들면서 가장 정성을 많이 들인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물권의 청구권 내용 공부를 해보면 군데군데 물권의 청구권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얘를 다 하나씩 다 모았어요. 그리고 각 사례마다 그림을 제가 다 그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물권의 청구권 사례를 공부하면 더 이상 물권의 청구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꼭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꼭 그림을 그려봐야만 법률 관계를 파악하는데 진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8가지거든요. 총 8가지면 잘 다루잖아요. 그러면 물권 청구권이 아주 우스워요. 뭘 이런 건 내고 그래. 장난해? 툭툭 푼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잘 정리해 두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맞추고 어떤 때는 틀리고, 맞추면 기분이 좋고 틀리면 또 짜증나고, 물론 내 옆자가 계속 틀려서 나를 좀 기분을 좀 북돋아 주는 건 맞는데 이 물권의 청구권 8가지를 잘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사실 이거보다는 진도를 좀 많이 나갈 계획이었었거든요. 근데 진도 못 나가도 좋으니까 얘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물권의 청구권 사례 8가지.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갑의 이름 뭘까요?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 을은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 사람이니까 침해자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럼 지금 갑의 땅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의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을에게 갑은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됩니다. 퇴거 청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퇴거 청구를 하려면 그 퇴거 청구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여야 돼요. 소유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소유자인데 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죠. 그 퇴거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건물의 소유자니까. 그러면 퇴거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퇴거 청구를 하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여야 한다. 이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건물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갑일까요? 을일까요? 누가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을이죠. 을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비록 무단이긴 해도 갑의 땅 위에 무단이긴 해도 건물을 신축한 을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좀 전에 무단으로 나무 심었을 때는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죠. 아까 좀 전에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럼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죠. 이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갑. 근데 이 건물은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건물은 토지와 완전 전혀 별개 독립한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단으로 했든 정당한 근거가 있든 항상 신축한 사람이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도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건물의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퇴거 청구를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뭐는 할 수 있죠? 너의 건물인 줄 아는데 너는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뭐가 없다. 아, 좋았어요. 이거 건물 철거 청구를 당하지 않으려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 건물을 뭐하라고 할 수 있죠? 철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 철거 청구와 같은 갑의 권리 이름을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했던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첫 번째 요건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에 염려가 있을 것. 지금 그건 물권 침해한 사실 있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침해한 사람의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의과실 필요 없어요. 자, 이건 무단이니까 고의과실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 자체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권리자는 누구에서죠? 권리자.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럼 여기는 침해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갑. 갑이 행사를 하는 거고 상대방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상대방 누구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럼 현재 이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죠? 을.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쉬운 걸 간단하게 처리했어요. 자, 그 세 가지 요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시고. 자, 이번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야. 내가 이 건물을 미등 낀 채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고 그다음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갑의 땅 위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미등 낀 채로 병한테 팔고 건물을 병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갑.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될까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다시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면 현재 이 건물에 들어 살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죠. 병.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당연히 철거 청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다시 지금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 그다음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런데 건물 소유권은 을, 병 중에 누구에게 건물 소유권이 있을까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 병이다. 자, 누구예요?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건물 소유권? 을.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아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 두 가지 있어야 한다 그랬죠?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뭐가 돼야 돼? 등기. 그러니까 병은 그냥 건물을 인도만 받았고 아직 건물에 관한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병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자, 다시 해봅시다. 자,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 누구죠? 갑. 그다음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런데 건물 소유권은 계속 누구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될까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병이에요. 병.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고 했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럼 현재 이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을이 건물을 인도받았다는 건 대금 완납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금 완납도 안 됐는데 건물을 통째로 넘겨주진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요 병이라는 사람의 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을 하고 건물을 넘겨받으면 사실상의 처분권이라는 걸 취득을 해요.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권은 을에게 있지만 요 병이라는 사람은 요 사실상 건물을 처분할 권한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 살면서 갑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갑은 누구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된다?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하나 더 해보겠어요. 자, 이번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 지은 거예요. 자, 이번엔 갑이 이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정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여기는 등기까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정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누가 건물에 관한 철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까요? 자, 지금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누구죠? 침해된, 그거 잘 안 되죠, 거기.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그러니까 침해된 토지 소유권을 지금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침해된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정이죠.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철거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주체는 누구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자, 그러면 시험 문제 34회 때 유력하게 날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사례는 똑같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 잘 봅니다. 을은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에게 건물을 인도해줬고, 갑은 이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철거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주체가 누구였었죠? 누가 물권 청구권의 주체죠?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지금 누구예요? 정. 그다음 상대방이 누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가 병이죠. 따라서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철거 청구권 행사한다. 정이 병에게 철거 청구권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 자, 이번엔 요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판 사례를 했는데 조금 이제 복잡한 사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을 한 거예요. 내가 병한테 판 게 아니에요. 이번엔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임대차를 해준 겁니다. 임대차. 그럼 임대차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 이름 뭐죠? 임대인. 얘는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 병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따라옵시다. 자, 먼저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 지은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될까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자, 다시. 일단 여러분은 이게 일단 그 할 때 그 속에서 훅 우러나온 대로 찍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제 좀 운이 좋으면 맞고 자꾸 틀리면 멘붕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써먹어야 돼요. 다시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갑.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느냐? 그럼 밑에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을을 골라야 돼요. 자, 일단 여기를 틀리면 안 돼요. 일단 얘를 틀린 사람은 제 얘기를 잘 듣습니다. 을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둘 모두를 상대로 할 수 있다. 또는 병을 고르면 큰일 나요. 어떤 큰일이 날까요? 얘가 지금 세입자죠. 그러면 그러니까 둘 모두를 상대로 또는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세입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고민되죠. 어떤 세대로 사는 사람이 내 건물 때려 부셔야 되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빌려주었을 땐 꼭 기억이 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철거 청구하면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거죠. 자,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처분 권한. 이게 건물을 철거시키는 게 이게 건물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파는 것도 처분이지만 때려 부시는 것도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빌려주었을 때도 철거 청구는 반드시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냥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할 권리만 있는 사람일 뿐이고 얘는 절대 처분 권한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빌려주었을 때에도 당연히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을에게만 철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불안하다. 자, 이거 잘 기억합니다. 자, 아까 팔았을 때는 잘 봐요. 팔았을 때는 을이 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거죠. 그 병도 돈을 다 주고 인도를 받은 거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 살죠. 얘가 처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는 게 맞죠. 근데 임차인 돈 주고 넘겨는 받았는데 얘는 세입자니까 처분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에게? 을에게만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다음 조금 더 가봅시다. 자, 그러면 갑이 좀 전에 병이 없을 때 을에게 퇴거 청구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아까 병이 없을 때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 이유가 뭐였었죠? 퇴거 청구 안 된 이유가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번 병한테 너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또 잘 나오다 또 빠그러졌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갑이 병한테 퇴거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건물을 때려 부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시키려면 그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로 건물을 때려 부시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건물을 때려 부시면 병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전제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을 당연히 내보낼 권리가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이 법리를 을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철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보낼 권리가 있다는 걸 을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는 원칙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자, 이때 요 갑이 을에 대해서 퇴거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신 원래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병한테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을에게 건물을 철거시킬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한테 당연히 퇴거 청구권이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시험에 날 내용인데 다른 거 다 났어요. 다른 거 다 났고 여기가 유일하게 안 난 부분인데 맞춰보세요. 얘가 만약에 그 병이 그냥 을과 주택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물권자다, 채권자. 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갖춘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표정이 별로 좋아지지 않나요? 왜 또 그런 거 갖추고 또 지랄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항요건 갖췄다는 겁니다. 그럼 대항요건이니까 두 가지 갖췄다는 거예요. 뭘 갖췄다는 거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게 전입신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사 가서 얘가 행복센터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항요 취득했으니까 자신의 주택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하면 해보세요. 병이 얘가 나 대항요건 갖췄으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건물 때려부시면 병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내보내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대항요건 갖췄다는 걸 이유로 갑의 퇴거 청구에 불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대항요건 갖췄든 갖추지 않았든 갑은 항상 병이라는 사람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계속 머리가 좀 아프죠? 자, 그래도 계속 해보겠어요. 자, 이번엔 지금 계속 철거 청구 가지고 설명했는데 시험은 또 반환 청구도 잘 나와요. 반환 청구도. 이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노트북 소유자입니다. 자,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노트북을 세빈 거예요. 훔쳐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갑은 소유자,
을은 갑의 노트북을 침해한 사람이니까 침해자. 내가 노트북을 훔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노트북을 팔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노트북을 건네준 거예요.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이 노트북의 소유자는 누구죠? 일단 병을 고르면 안 됩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매매 계약을 하고 노트북을 인도로 받은 게 맞는데 이게 훔친 거니까 도품이죠. 도품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거든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했을 때에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고 계속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겁니다. 갑이 노트북 소유자고 그다음 물건 세빈 놈 누구죠? 을. 현재 노트북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병. 그러면 갑은 누구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될까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고 그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러면 현재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병.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돼요? 병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죠? 자, 이번엔 또 똑같아요. 갑이 노트북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세뱃다는 겁니다. 갑이 소유자, 을이 침해자. 그런데 을이 이 노트북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노트북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다는 겁니다. 얘는 임대인, 얘는 임차인이고 임차인에게 노트북을 건네준 거예요. 인도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지금 노트북 소유자 누구죠? 갑. 세빈 놈은 을. 그다음 물건 빌려준 놈은 물건 빌려준 사람. 빌려준 놈 을. 현재 노트북 쓰고 있는 사람은 병.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될까요?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을이다, 병이다, 둘 다다. 둘 다. 왜냐하면 이게 임대차 할 때는 좀 잘 봅니다. 자, 임대차 할 때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고 그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 지배라는 게 물건을 점유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현재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라 그래. 직접 점유자. 그다음 임대인은 임차인의 직접 점유를 매개로 해서 얘는 간접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얘는 간접 점유자라 그래요. 그럼 이 임대차 사례의 경우는 둘 모두에게 다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갑은 을, 병 모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그 지배라는 게 점유를 말하는 거고 이 점유는 무슨 점유도 되고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임대차 공부할 때요. 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신소유자에게 원래 임차권 주장할 수 없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임대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임대차 사례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임대차 사례. 이건 임대차 파트에 있는 거 제가 다 끌어와가지고 물권도 청구권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얘는 이름 뭘까요? 임대인. 얘는 뭐죠? 임차인. 자, 그런데 제3자 병이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겁니다. 제3자가 갑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을은 갑의 토지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람인데 제3자 병이 와서 갑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임차인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제3자 병을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임차인은 물권자예요, 채권자죠. 채권자인 경우에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이거 무조건 있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을은 병의 방해를 제거해낼 방법이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임차권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물권처럼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가 되면 물권처럼 취급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임차권 자체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임차권 등기가 되진 않았지만 얘가 이 토지를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이죠. 그럼 점유권도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죠. 점유권, 본권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 주는 권리가 점유권인데 점유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이때는 점유하고 있으면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과 청구권을 행사해서 병의 방해를 제거해낼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되면 임차권 자체에게서 방해 제거 청구를 하면 되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과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얘가 등기도 안 돼 있고 그다음 점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의 방해를 제거해낼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그랬죠? 이때는 어떻게 병의 방해를 제거하면 될까요? 자, 먼저 요 갑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죠. 그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불법 점유했으니까 갑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과 청구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는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을이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위 행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상 병의 방해를 제거해낼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8가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강의를 꼭 다시 보시면서 차근차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그 각 사례마다 상황을 다 1번부터 8번까지 다 학교서에다 다 써놨어요. 다 써놨으니까 차근차근 읽어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것대로 여러분 맞춰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게 생길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대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 반드시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물권과 청구권은 지금 해드리고 이제 더 이상 해드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남으면 해드릴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다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습을 하다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만나면 꼭 학습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가 꼬여져 있는지 제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거기만 풀어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물권과 청구권 부분인 거예요. 복습하다가 부딪히는 거 꼭 저한테 질문하라 이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23번 풀어봅니다. 자, 얘는 뭐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틀린 건 찾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에 소유권의 기한을 밑줄 할까요? 소유권의 기한. 그럼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일정 기간 쓰지 않아도 뭐 소유권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과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2번 상대방의 귀책 사유다 씁시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고의과실. 귀책 사유는 책임이 돌아갈 만한 사유인데 고의과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 침해자의 고의과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행사 요건이 아니다. OX 5. 그다음 3번에 갑시다.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인 겁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그러면 이 방해가 생겼을 때는 뭐 하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를 하는 거고 손해는 방해로 인해서 생긴 결과예요. 결과.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청구를 해야 될까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의 원인을 없앨 때는 방해 제거 청구를 한다. 그리고 방해로 인해서 생긴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그 손해를 메꾼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4번 중요하다 그랬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차인 읽어봅시다. 시작.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요 임차인은 제3자의 방해를 제거해낼 방법이 무조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도 안 돼 있고 점유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차하고 다른 데 이사 갔다는 뜻이에요.
등기 안 하고 다른 데 이사 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등기하고 있지 않아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권원 청구권을 임차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없다고 돼 있으니까 OX, X. 그다음 5번 여기는 점유권의 기한 밑줄 합시다. 유치권 자체의 기한 물권원 청구권 인정이 되지 않고요. 오로지 점유권의 기한 물권원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치권 파트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뭐죠? 4번.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4번인데요. 요거 별표. 자, 얘도 34회 때 똑같이 날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옳은 걸 찾는 거죠? 자, 먼저 기억에 가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일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일단 이게 지상권 내용이니까 내용이 요거예요. 자, 갑 사람 토지 소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갑의 땅을 직접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를 하면 을이 뭐가 되죠? 지상권자. 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와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는 당연히 이 사람 소유자이다 아니다. 맞죠? 소유자고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생긴 거니까 지상권 설정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돼야 안 돼요. 되죠? 또 지상권자도 이 사람 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을은 지상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럼 지상권 설정자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갑시다.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란 단어가 키워드죠.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이거 아까 좀 전에 제가 그림 그려드렸던 거죠. 갑이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정한테 넘어가니까 누가 물권원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죠? 정.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 갑은 더 이상 물권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OX, X. 디귿번에 갑시다. 디귿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이거 염려란 단어입니다. 염려. 여기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물권 침해에 염려만 있어도 물권원 청구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때 요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가 방해 예방 청구죠. 이 방해 예방 청구를 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 끝에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미리 담보를 나한테 내놔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얘는 반드시 둘 중 하나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이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돼야 되고 및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방해 예방 청구도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도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둘 중 하나만 행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를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고 및 함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디귿 하나 골라야 되니까 정답 뭘 골라야 되죠? 2번 골라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졸어보실까요? 요 물권의 중요한 특질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물권은 배타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물 일권주의, 두 번째가 공시의 원칙. 그다음 절대성에서 나온 제도 두 가지가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 가장 중요한 게 물권원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원 청구권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을 것. 이때 침해자의 고의 과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두 번째, 누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죠?
물건 청구권의 주체, 침해된 물건의 정당한 소지자고 상대방은 누구예요?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 자, 그러면 이제 한 주 쉬고 다시 우리가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올해는 무슨 해죠? 합격해. 합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외치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올해는 무슨 해요? 합격해. 한 번 더. 올해는 무슨 해죠? 합격해.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